네, 그러면은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53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세요.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맹자의 이제 성선설과 관련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몇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불인 인지심 그러는데, 차마 모질지 못한 마음이죠. 뭐 우리가 루소한테도 보겠지만, 우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막 아파하고 그러면은 차마 못 보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의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삶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연민과 동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런 참지 못하는, 모질지 못한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정치를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불인인지정 해가지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보통 모르는 척하고. 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이다.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전을 번역한 것을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만약 집은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뭐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래부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단이 나오죠.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진짜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러한 도덕적 덕성이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맹자의 어떤 성선설의 아주 유명한 근거로서 맹자가 이제 가져온 얘기라는 겁니다. 학습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죠? 누구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본성은 누구니 있고 없고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선한 본성의 보편성. 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의 선엄성이라는 거죠.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보편성과 선엄성을 이렇게 이제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바로 뒤에 여러분 우산의 숲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숲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벌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보면은 뭐 N번방 사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가해자들, 이런 범죄 공모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그들에게도 이러한 선한 본성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그것을 기르고 키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그 일종의 이게 이제 수양론인데요. 이러한 어떤 선한 본성을 기르고 키우는 그러한 그 수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자 얘기도 나오면서 하여튼 이걸 갖다 방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악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 본성이 선하다며 근데 왜 그 악한 행위를 해? 이렇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이 순수하게 선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한 선의 단초가 있다. 그런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키우고 기르는 것은 결국은 수양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다 이렇게 가려져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뭐 선한데 당연히 악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하고 우리가 또 안 볼 수 없는 게 52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고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고자는 사실 맹자하고 순자와 달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그 자체로 철학적인 논의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맹자는 고자하고 동시대 사람이고 그리고 고자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 맹자에서 고자하고의 논의가 나와 있는데 사실 곡해한 부분이 좀 많아요. 맹자의 책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기에 52쪽에 보면은 뭐 사람의 본성은 여기 뭐 갯벌들과 같고 의 있는 갯벌들로 만든 그릇과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버드나무라고 얘기하고 뭐 또 갯벌들로 만든 바구니 그러는데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를 잘라서 그것으로 이제 어떤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으로서 인과 의를 행하는 것은 갯벌들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고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그랬더니 이제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 버드나무도 본성이 있는데 본성 없이 그거 살려서 만들지 그릇을 그냥 만드느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어떤 자신의 주장인 본성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좀 맥락이 다른 게 고자는 사실 이제 고대어에서는 이 성자가 생자거든요. 날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제 뭐 소용돌이 치는 물이다, 단수라고 그러거든요. 인간 본성을.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터주든지 뭐 이렇게도 흐르고 저렇게도 흐르고 그래서 고자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본성, 선도 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성관 내지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크가 얘기하는 뭡니까? 이게 소위 이제 타블라 라사 백지설이라고 흰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맹자는 자기 입장에서 고자의 이러한 얘기를 상당히 이제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자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냥 하나의 생명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 있잖아요. 삶과 죽음으로 보면 무슨 본성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맹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꾸 본성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소용돌이 치는 물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도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럼 물이 위아래도 없냐? 동선은 없어도 위아래는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선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제자 백가들 중에 육아의 초기 형태죠. 이걸 우리가 선진 육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 육아에 속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공자, 맹자, 순자, 예, 비정통적이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순자가요. 그래서 지금 맹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자나 그 외에 뭐 묵자든 누구든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일종의 이제 라이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그 순자한테 가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고, 예, 존심하라. 60쪽에 거기 소용돌이 물 나오잖아요. 고자 얘기가. 예, 그래서 고자는 이제 뭐 인간 본성은 선도학도 없다. 무학설, 예, 성무선 무학설을 얘기하고, 거기 보면 이제 순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순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이게 고자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뺀 건 아닙니다. 거기 3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거기 이제 이렇게 그 후세 유가들에 의해서는 이제 유학의 정통에서 제외된 비정통 유학자로 순자를 얘기해요. 순자의 순자라는 이제 책이 있죠. 순자의 순자. 거기에 이제 그 유효편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선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성악편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맹자에 대해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순자 얘기는 너무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지고 뭐 싸움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정말 그 부인할 수 없는, 예, 외면할 수 없는, 예, 그래서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예의와 어떤 교화, 교도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나서 어떻게 이게 사람이 선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와 법과 제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본성이 선하다고 그러냐,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보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악편에 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무릇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바르고 다스림에 공평한 것이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음험하고 편벽되며 어지러이 이치를 어기는 것이다. 이것이 선함과 악함의 구분이다. 지금 진실로 사람의 본성을 따른다면 본디부터 이치에 바르고 다스림에 공평해지겠는가? 그렇다면 성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이 맹자 같은 경우에 이 성선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만일에 여러분 존심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방심해버리고, 예, 자기 마음을 갖다가 안 지켜요. 그러면은 이거 구제불능이고, 근데 내버려 둘 겁니까? 예, 답이 없어요. 본인이 수양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자는 뭐냐면 외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걸 이제 어떤 법, 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 성선설은 인기가 없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무슨 뭐 전국시대, 지금 맹자가 전국시대 중기를 사는데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예, 이제 뭐 춘추 시대 때의 어떤 그런 분열의 양상이 거의 진짜 끝에 와 있고 인간 말종이고, 예, 아주 그냥 그 어떤 세기말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서 인간이 선하다, 인간 분석이 선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별로 인기를 못 끌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순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맹자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람이 비정통 유학파로 순자가 이렇게 낙인이 찍힌 것 같아도 역시 이 사람도 선진 유가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유효편에 보면 타고나는 본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교화시킬 수는 있다 그래요. 노력을 쌓아간다면 본시 타고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본성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 자신이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의 가능성이죠.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 교화 가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그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상응하는 그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대로 뭐 그 법정 최고형인 그 사형을 반대하고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바꿔야 된다, 사형제 폐지를 얘기하는 이유도 뭐냐면 인간의 이러한 교화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여전히 그 선진 유가적인 그 단초, 선의 가능성, 교화 가능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선의 요소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이 선해질 수 있는 능력, 예.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작위라고 그러거든요. 작위. 예. 또는 인위라고도 하는데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뭐 이렇게 나쁘지 않죠. 예.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순자의 얘기고 여기에 이제 잠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그러면은 서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좀 볼 건데 여러분한테 소개는 드릴 겁니다. 여러분 4번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인데요. 이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장.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이게 퀴즈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제목을 안 써놨는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거 무슨 상태라고 그러니까? 네, 자연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13장 제목이 인간의 자연 상태, 그 복됨과 비참함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예, 자연 상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각자가 각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코나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보존 욕구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이 당시에 17세기에 이런 그 서양 근대 정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코나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아직 국가 상태가 아니니까, 사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허용이 되거든요. 살인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비참하고, 뭐 공포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매우 짧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죠. 예. 우리 뭐 죄형 법정주의라고, 예. 우리 법이 없으면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직 폭력과 기만뿐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의 가혹함, 여러분 한번 13장은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예. 여기서 이제 인간이 서로 이제 평등하죠.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 단락의 일부를 여러분한테 직접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그 인간들의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등장.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자연권을 양도함으로써 이제 사회 계약을 통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으로 가보시면 이 토마스 홉스를 서양의 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면 많은 경우 토마스 홉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면 인간 본성은 어떻습니까? 결국 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가능해지니까 인간 본성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얘기해서 토마스 홉스는 서양의 순자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들이 이런 자연 상태에서요. 그러면 사회 상태로의 어떤 이러한 그 기본권, 자연권의 양도를 왜 할까요? 거기를 또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평화를 추구한다, 파국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권에 대해서 또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은 계속 싸우다 끝나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평화를 추구하라. 그리고 재앙을 피하라.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약이 되면서 사회 상태로 되면서 공통 권력이 등장해서 결국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국가 공권력의 등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아까 우리가 순자도 봤지만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했지만 선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교화 가능성이란 거. 그래서 이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과정이라고밖에 얘기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만일에 학위 논문이나 이런 걸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디테일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뭘 배운 거죠? 참 그렇죠. 그런 거 따져보면. 그래서 토마스 홉스조차도 순자와 마찬가지로 성악설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존 로크를 가보시죠. 여러분 존 로크를 보면은 이 통치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여기 이제 통치론의 제2장에 보면은 자연 상태에 관하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법의 지도하에 평화롭기까지 한 상태인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왜 사회 계약에 나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로크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제 블랭크 슬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빈 서판 이론을 주장하죠. 인간 본성에는 어떤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경험론자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양육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타블라 라사를 주장한 것이고.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중성관, 뭐 고자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롭고 평등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연법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늑대인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소위 사회계약을 할까? 왜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가라고 보면은 거기에 읽어보시면 인간이 스스로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결과를 바꾸어 놓겠죠. 그런 해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편파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자기 애로 인한 편파성 내지는 자기가 관련되면 여러분 공평하게 형량을 내리질 못할 거예요. 내 문제와 관련됐다 그러면은
뭐 그냥 더 아주 그냥 끝까지 예. 그러니까 그 양형의 어떤 기준 자체가 엉망이 되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편파성이라든가 아니면 복수심에 의한 과도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형평성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위해서 사회계약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내 사건 내가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 정말 큰 문제들이 해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7번으로 가보시면은 이 루소의 정치 사상이 이렇게 응축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그는 도처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게 이제 사회 계약론에 이제 그 나오거든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 조건 뭡니까? 예. 어떤 자유와 억압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참 네,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계약론 예,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루소는 또 이제 에밀에서도 모든 것은 창조자의 수중에서 나올 때는 선한데, 루소가 바로 이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수중에서 모두 타락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잘 가꾸려면 이 에밀이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순응하고 예. 지금 보면은 뭐 우리의 현실의 어떤 입시제도를 보면은 이건 뭐 이게 자연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예. 오히려 그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뭐 에밀하고 너무 자연주의적 교육관이거든. 너무 멀어졌죠. 네. 근데 또 이 루소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사실 선악을 얘기할 수 없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구분 자체가 없는 그런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성선설로 넣으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루소한테도 예, 그러한 루소가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구분이 없어요, 이미. 그런데 뭐 성선설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인간 본성을 보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들도 좀 디테일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탈도덕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 특히 이제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이 니체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존의 어떤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해체되면서 사실상 대단한 어떤 뭐 윤리적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도덕과 무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잘 되는 거를 우리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이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 개념을 버리고 갈 수가 없고,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사회에서 다시 재평가되고 어떤 패턴화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도덕의 시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좀 급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